네, 이번 시간에는 여성의 생식 내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의 호르몬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그 호르몬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부분에 개입을 해서 피임이나 아니면은 불임이 발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파트를 알려면은 여성의 호르몬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HPO 엑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머스, 피추이터리 글랜드, 오바리 이렇게 이어지는 축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피추이터리 글랜드와 오바리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포살라머스에서 GnRH까지는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 GnRH에 의해서 피추이터리 글랜드 뇌하 수체에서 FSH가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FSH는 난포에 작용해서 이 난포를 성숙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SH를 한국 이름으로 난포 자극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난포를 자극해서 성숙 난포로 성장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숙 난포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특이한 작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에서 특정 올간으로 작동을 할 때 내분비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이록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코티졸이라던가 어쨌든 이 올간에서 나오는 어떠한 호르몬은 이 피추이터리 글랜드의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올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증가하면 이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이 자극하는 호르몬이 감소해서 다시 요거를 적정량으로 유지시키는 이러한 네거티브 피드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 에스트로겐을 농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이 Y축이 농도라고 봤을 때 특정 구간까지는 다른 호르몬과 똑같이 여기 이제 LH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에스트로겐이 특정한 농도까지는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쳤을 때 이 특정한 농도 아래에서는 여기 아래에서는 LH를 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이죠. 여기까지는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다른 호르몬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농도 이상으로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LH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거를 양성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양성 피드백이라는 특이한 메커니즘으로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LH 설지 하나랑 옥시토신 설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구분하는데요. 예시가 있는데요. 이 에스트로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스트로겐이 여기 FSH가 난포를 딱 자극해서 성숙 난포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에스트로겐이 처음에 쫙 나오겠죠? 이렇게 성숙 난포에서 에스트로겐이 쭉 분비되면서 LH를 쭉 계속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쭉 억제를 하는데 갑자기 LH가 이만큼 탁 튀어나가자마자 갑자기 LH 분비를 미친 듯이 촉진을 시키면서 LH의 surge가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LH surge가 다시 성숙 난포에 작용하면서 드디어 이제 배란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배란 후에는 이 성숙 난포가 팍 터지면서 그 남은 껍데기죠? 그 남은 껍데기가 황체로 바뀌면서 이 황체에서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순서는 요겁니다. 뇌하수체에서 FSH가 난포를 딱 자극하면서
성숙 난포가 되고, 이 성숙 난포가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면서 LH 썰지를 유발해서 이 LH 썰지가 다시 성숙 난포에 자극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배란 일어나고, 남은 껍데기가 황체가 되면서 황체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중에 특히 중요한 호르몬은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인데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우리 국시를 준비하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실상의 여성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2차 성징이라던가 하여튼 여자로서의 필요한 호르몬은 이 에스트로겐이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궁 내막을 증식시킵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이 에스트로겐이 LH 썰지도 일으키면서 이 배란을 일으키면서도 이 자궁 내막을 배란에 맞게 세팅을 해놓는 거죠. 자,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얘는 여자로서의 뭔가 특이한 2차 성징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여를 하지 않고요. 얘는 자궁 내막을 안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만 생기고 P가 없으면 이 자궁 내막 증식이 계속 심해지면서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P가 있어야 자궁 내막을 안정화시키면서 적정량으로 유지하는 거죠. 야, 너무 두껍다. 진정.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P가 또 굉장히 특이한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P의 농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때 배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농도가 밑으로 촥 깔리면은 배란이 없습니다. 이 프로게스테론이 특정 농도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배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황체가 형성되면서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황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쭉 나오는 거죠.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 황체가 퇴화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쫙 떨어지고 특정 농도 이상으로 탁 내려오는 순간 이때 배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친구는 배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죄송합니다. 월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 탈락을 발생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랐다가 떨어져야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로 이 배란이 되지 않고 황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프로게스테론이 밑으로 쫙 깔리겠죠? 이때는 월경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올랐다가 떨어져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에스트로겐은 이런 일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기본 세팅이 이제 됐다면 이제부터 피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 같은 문제는 피임 파트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떠한 여성이 이제 피임 상담을 하러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상 3개 중에 골라야 됩니다. 하나는 경구 피임약이고요. 복합 경구 피임약으로 할게요. 복합 경구 피임약 선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은 그 다음에 LNG IUD 인터럴 유테라인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자궁 내 장치 이렇게 나올 거예요. LNG 자궁 내 장치. LNG가 레보노게스트렐이거든요. 레보노게스트렐 자궁 내 장치. 그리고 콘돔. 자, 요 3가지인데요. 자, 쉽게 생각해서 복합 경구 피임약 퍼스트 라인입니다. 얘는 이제 금기가 아니라면
얘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이 적응증이 있어요. 이 워딩이 있으면 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돔 같은 경우에는 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면 얘는 이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 복합경구 피임약에 금기증이 있나? 하고 보시고 없으면 IUD고요. 이 IUD에도 금기증이 있으면 그때 콘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복합경구 피임약부터 말씀드릴게요. 복합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먹겠다는 거죠. 자, 얘가 먹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복합경구 피임약. 자, 얘는 복합경구 피임약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트로겐을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요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왜? 밖에서 에스트로겐을 먹으니까 얘가 높아지니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FSH가 밑으로 깔리는 거죠. 그러면 FSH가 없으니까 성숙 난포가 안 만들어지고 이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넣어주는 양만큼만 유지되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밑으로 쫙 깔리면서 이 성숙 FSH가 피드백에 의해서 감소되고 그러면서 성숙 난포가 안 만들어져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은 뭐야? 우리가 이만큼 넣어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딱 넣은 그만큼만 쫙 깔리니까 이 에스트로겐 여길 넘어야 LH 설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LH 설지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LH를 쫙 깔면서 LH 설지를 안 일으키겠다. 요게 이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 설지는 없죠. 그러니까 배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이만큼 쭉 깔리고 있잖아요. 에스트로겐의 기능이 뭐죠? 자궁 내막을 증식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궁 내막 입장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배란이 없는 상태로 내막만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도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계속 이 정도로 쌓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또 어느 일정량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게스테론은 유지되다가 떨어져야 배란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 쌓이고 있는 이 자궁 내막을 계속 놔두면은 내막 증식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한 번씩 밖으로 강제적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합경구 피임약을 3주 먹고 한 주 쉽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쉴 때 이 프로게스테론의 하강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내 자궁 내막을 밖으로 약간 월경은 아니지만 요거를 우리가 withdrawal이라고 부르는데 잠시만요. 영어로 소태성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냥 월경 같은 거를 일으키겠다. 배란은 없지만 요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복합경구 피임약이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원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뭐에만 집중하면 되냐면 결국에 우리는 밖에서 에스트로겐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근데 부작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있으면은 유방암의 과거력이 있으면은 에스트로겐의 재발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이 있거나
혹은 이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중증 간 질환에서도 사용하시면 안 된다. 지금 금기증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금기증. 자, 그 다음에 이 에스트로겐은 혈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전 리스크 팩터가 한글로 뭐지? 위험 요인이 있어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의 흡연자라던가 아니면 말초 혈액 질환이 있는 당뇨라던가 아니면 이제 혈전에 과거력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복합경구 피임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임 상담을 하러 왔다 이러면은 야 복합경구 피임약이 퍼스트 라인입니다. 하지만 유방암이 있거나 특히 35세 이상의 흡연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유방암이 있거나 흡연자일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하지 못하면 자, 그러면은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레보게스트롤, LNG, IUD 자궁내 장치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 친구는 뭘 하는 친구냐면요. 자궁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내부에다가 실제로 장치를 이렇게 넣겠다는 겁니다. 이 장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자궁 내막에 상대적으로 고용량의 프로게스테론을 촥 뿜어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 프로게스테론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자궁 내막을 안정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궁 내막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래서 착상을 할 수 없고 사실상의 임신을 할 수 없는 자궁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궁 내막이 얇아졌으니까 이 자궁 내막이 탈락되면서 월경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월경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월경 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임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가 기본적으로는 경구 피임약이 퍼스트 라인이고요. 만약에 유방암이나 흡연 같은 금기증이 있다면 못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월경량이 많거나 월경통이 많은 환자에서 월경량을 줄이고 월경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LNG IUD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금기증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버자이나를 통해서 밑에서 위로 집어넣는 구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자궁 경부나 질 쪽에 골반염이나 아니면은 STD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자궁강 안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기증 같은 경우에는 골반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STD가 있는 경우에는 금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아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제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제거할 때는 여기에 제거실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끄트머리에 제거실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자궁 경부 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이 실을 잡아서 당겨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거하고 싶은데 실이 안 보여 그러면은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제거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자궁강을 탈출했어. 이걸 뭐라 그러죠? 자궁 천공이 일어나서 여기에 없어. 안 보인대. 그리고 골반 복막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복강경으로 제거하셔야겠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천공만 된 게 아니라 얘가 염증도 만들어버렸네? 골반염을 동반해버렸네? 그러면 이제 항생제도 사용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서 복합경구 피임약을 복합경구 피임약을 퍼스트 라인으로 하는데 유방암이나 35세 흡연일 때 못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LNG IUD인데 이 LNG IUD는 월경량이 많거나 월경량이 줄여야 되거나 월경통을 줄여야 될 때 선호되고요. 골반염이 있거나 STD일 때는 사용 못한다. 그러면은 담배 피는 STD 있는 환자는 그럴 때 콘돔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우리가 콘돔을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인 피임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피임은 응급 피임입니다. 이제 응급 피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폭행 이후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성폭행 관련된 그 진료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성폭행의 진료 순서가 중요한데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진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야 할 처치는 이렇게 했는데 선지에 진료 동의서 받기가 있으면은 100% 진료 동의서 받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이 동의서를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증거 채취를 하고 이렇게가 이제 맨 처음 진행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사류죠. 임신 반응 검사랑 그리고 STD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처가 들어가는 거죠. 자, 임신 반응에서 음성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응급 피임법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TD 검사 해놨으니까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넣으면 되겠다. 예방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경험적 항생제를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주로 임균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셉트리악손이 선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응급피임 이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피임의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뭐냐면은 지금 자궁강 안에 남성의 정액이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정자라고 할게요. 이 정자가 들어와 있는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정자의 생존 그 시간이 5일입니다, 최대. 그렇단 말은 5일이 지났다면 수정이 이미 됐거나 아니면은 정자가 죽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5일 동안 배란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정자가 자궁 내에 유지되는 그 5일 동안 물론 뭐 팔로피안 튜브에 있든지 어쨌든 이 정자가 여성의 몸 안에 들어있는 그 5일 동안 여기 난소에서 이 배란되는 거, 이 배란을 막아야겠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LNG를 고용량으로 PO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시스테믹하게 굉장히 하이도즈의 LNG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굉장히 때려버리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FSG가 엄청나게 억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성숙 난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LH 설지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배란을 막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굉장히 고용량 프로게스테론을 통해서 이 LH 설지를 막겠다. 요게 이제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용량으로 그럴 거면은 고용량으로 에스트로겐을 때리지라고 하시면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때렸을 때 굉장히 부작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 LNG를 PO로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LH surge를 막아보겠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는데 5일 전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퍼스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죠? 성폭행 환자가 왔는데 피해자가 왔는데 응급 피임을 해야 돼. 일단 그 임신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되죠. 그래서 응급 피임 어쨌든 해야 돼. 그러면은 5일 이전이라면 고용량 LNG PO가 퍼스트 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용량 LNG PO는 LH 서지를 막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배란일 근처야. 그래서 지금 LH 서지가 이미 일어났어. 그러면 이때는 이미 고용량 LNG를 PO로 먹어봤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되시죠? 그럼 이때는 배란 황체가 그 난포가 터지는 것 자체를 억제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는 난포가 터지면서 실제로 배란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5일 이전일 때 퍼스트 라인은 고용량 LNG고요. 만약에 배란일 근처라면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를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5일이 지났으면 5일에서 7일 사이입니다. 이 경우에는 코퍼, 구리, 아이오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얘는 여기에 구리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이 구리의 화학적인 성분으로 해서 정자의 사멸과 그 수정 자체도 억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일부터는 아니고 사실은 7일 이전이면 다 써도 돼요. 하지만 5일 이전이면 무조건 얘네들이 퍼스트 라인이니까 의미가 크게 없고요. 그래서 이 커퍼 아이디는 5일에서 7일 사이일 때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착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정자 사멸 이런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얘를 주로 쓰니까 얘의 핵심은 착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정이 됐더라도 그 다음에 이 착상하는 과정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얘는 7일 이전이라면 써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 피임은 이렇게 세 가지다. 핵심은 5일 이전이면 이게 퍼스트 라인, 5일 이전인데 배란일 근처면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7일 이전이야. 5일은 지났는데 7일 이전이면 야 착상 한번 막아볼까 하고 커퍼 아이디를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피임 얘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임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임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호르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부학적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호르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 랩이 막 주어질 거예요. LH가 어쩌고, FSH가 어쩌고, 뭐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어떻게인데 막 이렇게 어디선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호르몬 쪽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부학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영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막 영상이 나오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여. 그러면 이제 해부학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PCOS, 얘가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죠. 요거랑 그 외에는 이제 HPO 엑시스에서 이 피추이터리 글랜드에 문제가 되는 시상하부 면 큰일 나고요. 뇌하수체 기능 저하와 그 다음에 오바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상 폐경인데요. 조기에 됐으면은 조기 폐경 혹은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부학적 문제 좀 이따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사실상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PCOS부터 하겠습니다. PCOS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기전만 어렵지 문제는 쉬워요. 자, PCOS의 핵심은 원인은 잘 모르지만 LH가 증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FSH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랩 결과는 보통 LH는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FSH는 정상이거나 아니면 조금 낮게 이렇게 나옵니다. 되시죠? 자, 어쨌든 이 LH가 높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뇌하 수체에서 이 FSH를 분비해서 난포를 성숙 난포로 만드는데 이렇게 자, 지금 이 FSH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숙 난포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뇌하 수체에 에스트로겐이 뿜뿜 나오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상승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LH 썰지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쫙 해서 배란을 해야 되는데 배란이 없겠죠. 그러니까 황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프로게스테론도 없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뭐가 있겠어요? 배란이 일단 없으니까 무월경이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LH 썰지를 일으키진 못하지만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증식은 되고 있는 거죠. 배란은 없지만.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은 황체가 배란이 안 됐으니까 황체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프로게스테론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에스트로겐은 있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없으니까 자궁 내막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계속 증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월경이지만 비정상 질출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증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원인의 핵심이 LH가 높은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란을 일으킬 만큼 LH의 썰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LH도 쫙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LH가 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LH는 난소를 자극해서 얘는 지금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 LH가 높는데 이 LH는 난소를 자극해서 안드로젠을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 안드로젠에 의해서 여드름이나 털, 다모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무월경이니까 당연히 무월경이니까 임신 그걸로 왔겠죠? 무슨 소리야? 임신 불임으로 왔으니까 이제 무월경 그렇다 치고요. 비정상 질출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요거죠. 여드름과 다모증이 있으면 우리는 PCO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영상학적인 이 초음파 굉장히 많이 보셨죠? 애초에 이름 자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시스트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FSH가 난포를 성숙시킬 때 이 FSH는 하나를 골라서 성숙시킵니다. 난포에 성숙되고 싶은 후보군들이 이렇게 쫙 있겠죠? 이렇게 쫙 있을 때 FSH가 싹 보고 야, 너 하면서 하나를 탁 골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도미넌트한 폴리클을 선택했다. 그래서 도미넌트 폴리클 셀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딱 골라서 얘를 착 성장시켜서 요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만 키우고 나머지는 요렇게 작게. 요렇게 돼서 이게 팍 LH 설지에서 팍 터지면은 배란이 되는 요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FSH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 친구가 하나를 딱 고르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하나를 고르지 못하고 얘도 조금 만지작거렸다가 뭐야 뭐가 잘 안 되네? 얘로 한번 해볼까? 뭐야 얘도 잘 안 되네 하고 막 찝쩍대는 거죠. 여러 군데에다가 쫙 찝쩍대니까 얘네들이 도미넌트한 폴리클을 선택하지 못하고 각자 어느 정도만 커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게 이제 낭이 많다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되시죠? 원래는 얘가 이만큼 큰 놈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짜발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각자가 조금씩 커졌다. 그래서 초음파상 그냥 초음파 소견이라고 할게요. 이 초음파상 다낭이 보이면은 우리는 요 두 가지로 이제 PCOS를 진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단은 끝났고요.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증상만 조절할 건지, 환자가 여드름이 자꾸 나고요, 월경이 없고 불편해요 라고 하면은 증상을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환자가 임신을 원하면 또 치료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증상을 볼게요. 증상의 핵심은 LH가 많은 게 핵심이거든요. 여드름과 다모증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LH만 줄여주면 돼. LH 어떻게 줄여? 간단하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동시에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서 음성 피드백으로 이 LH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합 경구 피임제가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에 복합 경구 피임제면 고르시면 되는데요. 얘를 굳이 나눠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선지에 나눠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 한번 골라봐 라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프로게스테론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딱 봐도 그렇죠. 왜? 에스트로겐은 지금 썰지를 일으킬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나오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황체가 없으니까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궁 내막이 계속 증식되면서 비정상 질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음성 피드백으로 촥촥 지웠죠. 자, 이제는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해서 이 프로게스테론의 효과로 비정상 질출혈까지 딱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무월경만 남죠. 맞죠? 근데 사실상 무월경이 아니라 무배란인 거죠. 왜냐하면 이 프로게스테론으로 배출을 시킬 거니까. 쇠퇴성 출혈이 있을 거니까 월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배란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신 외에는 정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상 치료가 핵심일 때는 복합 경구 피임제, 특히 프로게스테론이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임신을 만약에 환자가 원한다. 치프 컴플레인이 임신이 안 돼요. 였으면은 우리는 임신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배란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배란의 핵심, 여기서 배란이 안 된 핵심이 뭐였냐면, 이 배란이 안 된 핵심이 뭐였냐면, 성숙 난포가 없는 게 문제였어. 성숙 난포가 왜 없었어? FSH가 낮은 게 문제였어. 그럼 우리는 배란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SH를 늘려주면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럴 거면 밖에서 FSH를 넣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은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 호르몬계를 다 무시하고
내가 밖에서 외부적으로 개입하겠다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드백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에스트로겐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뭔가 말이 이상한데 여기 보세요. 웃기게 배란을 시키려면 에스트로겐이 나와야 되죠. 왜? LH 설지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 에스트로겐이 이걸 뚫어야 LH 설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에스트로겐을 낮춰?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LH가 전반적으로 깔리면서 성숙 난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에스트로겐이 여기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 할까요?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낮춰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피드백에 의해서 야 에스트로겐 왜 이렇게 낮아? 하고 여기서 FSH가 촥 올라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FSH가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니까 뇌하수체가 뭐야 에스트로겐이 왜 이렇게 낮아? 안 되겠다. FSH가 확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성숙 난포가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팍 올라가면서 여기서 갑자기 급반등하더니 하이닉스도 아니고 급반등하더니 뚫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확 뚫어버리면서 이제 LH 설지가 일어나고 이제 배란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유지되던 에스트로겐을 살짝 눌러서 피드백을 통해서 FSH의 상승을 이거를 이루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에스트로겐을 어떻게 줄일 건데? 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우리 유방암에서 사용하는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를 쓰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인 레트로졸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트로졸이 실제로 에스트로겐을 감소시키니까 그로 인해서 FSH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선지에 레트로졸이 있으면 레트로졸을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퍼스트 라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예전에는 조금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사용량가 조금 줄어든 게 그 유명한 클로미펜입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차단하는 친구여서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똑같아요. 없다고 착각하니까 FSH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트로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스트로겐을 눌러서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 클로미펜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없다고 착각하면서 올라버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미펜은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최근에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레트로졸과 클로미펜이 둘 다 선지에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레트로졸이 퍼스트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문제에 레트로졸이 없다면 그때는 클로미펜을 고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없어요. 사실상 방법이 없지만 있다고 칠게요. 뭐냐면은 사람 폐경 호르몬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FSH를 넣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FSH가 너무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FSH가 이 찝쩍거리면은 다 앵간치 못 컸잖아요. 얘는 너무 많아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걸 다 키워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두 성장된 난포에 의해서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나오게 되고요. 안 중요합니다. 자, 성장 인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관 그냥 부작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혈관의 투과도가 올라가면서 복부나 흉곽에 체액이 저류됩니다. 그러면은 복부 팽만이나 호흡 곤란 등이 올 수 있겠죠. 이때는 유효 체액량이 감소한 거니까 수액을 넣으면서 유효 체액량을 확보해 주면서 경과를 관찰하면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난소 과다 자극 징후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투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FSH를 외부에서 투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투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불임 클리닉을 다녀온 후에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복부가 팽만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시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수액을 투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 이 그 메커니즘 자체가 좀 굉장히 복잡해요. PCOS가. 하지만 간단하다. 문제는 간단하다. 문제는 뭐냐? 여드름 담호증이 있으면 여드름 담호증 혹은 초음파 소견이 있으면 얘는 PCOS. 그렇죠? 우리가 LH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했지만 여드름 담호증에 이 다낭성 난소의 초음파 소견이 있으면 PCOS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는 프로게스테론 혹은 복합경구 피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임신을 나 해야겠어. 그러면은 레트로졸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혹시라도 레트로졸이 없다면 클로미펜을 선택하시면 되겠다. 외부에서 FSC를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PCOS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PO 엑시스에서 이제 이 P나 O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는 더 간단해요. 일단 그러면 얘는 자 뇌하수체 기능 저하 이 친구랑 오발이니까 조기 난소 부전 이렇게 표현할게요. 조기 난소 부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됐다는 얘기는 이 P 자체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H랑 FSH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끝이에요. 문제를 봤는데 불임이야. 근데 LH랑 FSH가 떨어져 있어. 뇌하수체 기능 저하입니다. 끝입니다. 자, 조기 난소 부전은 얘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입장에선 답답하죠. 그러니까 P가 막 증가되겠죠. 그래서 LH랑 특히 얘는 FSH가 중요합니다. 이 FSH가 올라있다. 조기 난소 부전입니다. 끝이에요. 아셨죠? 문제는 진짜 여기서 끝입니다. 중요한 건 이해 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과거력으로 출산 후 휴한 증후군이라던가 뇌허혈성 병변이죠. 질환이죠. 혹은 이제 뇌종양 결제를 했다던가 이러한 과거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난소 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방사선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난소 관련된 수술을 했다던가 이러한 과거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중요해요. 사실 이거 보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라 MRI를 찍어서 이제 뇌하수체가 실제로 위축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신을 지금 해야 되니까 LH랑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PCOS에 썼던 방법이 뭐였어요? 지금 FSH가 똑같죠, 이거는?
FSH가 적으니까 에스트로겐을 뭐 줄여서 어쩌고 막 했잖아요. 얘는 더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P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사람, 폐경, 뭐였죠? 폐경 있는데 어디냐? 사람, 폐경, 생식샘 호르몬. HMG. 그러니까 외부에서 FSH랑 LH를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기 난소 부정 같은 경우에는 얘는 O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밖에서 LH랑 지금 FSH가 증상이 올라가 있는 거죠. 상승돼 있죠. 그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임신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난소에 난포가 없으니까 임신은 이제 안 되고요. 증상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증상이 뭐가 있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폐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된 여성을 임신시킬 수 없으니까 임신은 불가능한 거고요. 이 폐경이 됐으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면 홍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질위축, 뭐 성교통, 그다음에 뭐 비뇨생식기 증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여성 관련된 증상의 치료의 핵심은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만 투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만 투여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없으면 우리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궁 내막이 증식만 하고 탈락되지 않으니까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프로게스테론도 같이 넣어주는 호르몬 테라피를 진행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궁이 없네? 히스테렉토미를 받았네?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으면 내막 증식증이 아니죠. 내막증이 있으면 내 자궁 세포가 뭐 난소라든지 어딘가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자궁도 없고 자궁 내막 증식도 없으면 실제로 내 몸 안에 자궁 관련된 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궁 내막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프로게스테론을 안 넣어도 얘는 증식될 자궁 내막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에스트로겐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안면 홍조나 비뇨기열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생식기 증상만 있으면 에스트로겐 크림을 바르셔도 되겠다. 어차피 피오로 시스테믹하게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크림만 쓰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에스트로겐 금기증이라면 담배를 핀다거나 유방암이라던가 아니면 혈전의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는 우리는 에스트로겐을 쓸 수 없으니까 이때는 SSRI나 항우울제죠. SNRI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해부학적인 문제인데요. 얘는 보통 그림이 주어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성의 생식기관이 자궁과 난관에서 난소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난소가 팔로피안 튜브를 따라서 쭉 나와서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착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난관도 멀쩡해야 되고 자궁도 멀쩡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협착이 발생하면 이 난소가 여기 정자를 만나러 나올 수가 없겠죠. 만약에 자궁에 여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런 병변이 크게 있으면은 얘가
착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난관 협착이 있습니다. 자, 난관 협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난소가 못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체외 수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수정시켜서 여기 넣어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 난관 조영술을 했는데 협착만 이렇게 막 흰색이 안 보이면 협착이에요. 협착뿐 아니라 여기는 조금 줄었는데 요렇게 난소가 커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요거 우리가 난관 수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에 지금 협착으로 인해서 염증성 삼출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놔두고 IVF를 해가지고 여기에 심어놨다. 착상을 시켜놨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염증성 삼출물이 흘러나와서 얘를 건드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관 수종이 있는 경우에는 난관 절제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외 수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이고요. 자, 2번은 아셔만 신드롬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자궁 내막에 수술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뭐 소파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받았고 그 뒤에 내막이 유착돼 버린 겁니다. 그림을 여기 자궁 난관 조영술을 보시면 이렇게 막 검은색처럼 이렇게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착상하기가 힘드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치료는 여기 저기 뭐죠? 내막, 유착을 박리해야겠다. 그래서 자궁경화, 유착, 박리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자궁난관 조영술이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그냥 진단과 치료, 그다음에 진단과 치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은 아니네요. 사실 하나 더 있긴 한데 세 번째로 선천적인 자궁의 선천 기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뮬러관이 발생 이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뮬러관은 자궁뿐 아니라 비뇨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비뇨기를 확인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신우조영술이나 정맥 신우조영술이나 아니면은 신장 초음파를 진행을 해주셔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해줘야 되고 만약에 중격이 문제가 있다. 중격이 있다면은 자궁경화 중격 제거술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끝이에요. 남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정자 무력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정자의 정액 검사에서 정액량 그리고 정자 농도 그 다음에 정자 운동성 얘네들을 곱해서 우리가 총 운동 정자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정액량이나 정자 농도나 운동성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재검입니다. 재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정액이나 정자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믿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재검을 해봐야겠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검을 한 번 한다고 아니고 수차례 해야 됩니다. 수차례 했음에도 여기 떨어져 있으면은
체외 수정을 한다고 난소랑 정자를 이렇게 붙여놔도 얘가 파고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포질내, 난소의 세포질내겠죠. 난소의 세포질내 정자를 주입해줘야겠다. 그래서 ICS가 돈이 많이 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성의 기본적인 호르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임약에서 복합경구 피임약이랑 LNG, IUD,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으면 콘돔, 마지막으로 응급핍 이렇게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불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거 호르몬이 중요했고요. 그 중에서도 PCOS가 중요했다. 그래서 환자가 여드름이나 다무증 그리고 초음파상 PCOS를 보이면 PCOS를 진단하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증상 완화는 그냥 프로게스테론 혹은 복합경구 피임제, 그 다음에 임신이 필요하면 레트로졸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HPO 엑시스에 문제가 생겨서 이 피추이터리가 문제가 생긴 뇌하수체 기능 저하와 오바리에 문제가 생긴 조기 난소 부전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난소 부전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적응증 요거 각각 뭐 써야 되는지까지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해부학적 원인이었죠. 그래서 난관협착, 난관이 문제거나 자궁이 문제거나 혹은 남성이 문제였으면 재검을 해봐야겠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